이건 두산인프라코어가 합의를 한 거거든요. 이러려고 8,500원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 이정열 첼러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8월 19일, 이제 시각은 4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두산중공업 오늘 처참하네요. 수급도 좀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시장이 어쩐지 어제 좀 반등이 나오더라. 좀 안심하긴 했었거든요. 약간 어제 반등이 좀 나오면서 안심했었는데 오늘 굉장히 불안한 불확실성이 강화되는 그런 소식들이 좀 나와줬어요. 시장이 떨어지는 모습들, 일단은 간단하게 시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달러가 어제 떨어져가지고 시장이 올라갔었는데 달러가 다시 올라가서 시장에 다시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달러가 올라가면 시장이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면 시장이 올라가고 달러가 반등이 나와서 시장이 떨어지고. 근데 달러가 떨어진 것 대비해 가지고 오늘 코스피가 좀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얘가 좀 더 강하게 떨어졌죠. 강하게 떨어진 이유가 약간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더 반영이 좀 보탰지 않았을까. 테이퍼링을 알려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 헬리콥터 원이라고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기 시작을 했을 때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이렇게 뺑뺑뺑 돌면서 위에서 헬리콥터입니다. 헬리콥터가 이렇게 있죠. 위에서 돈을 이제 돈다발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게 헬리콥터 원이라고 하는데 이 돈을 받아가는 거는 서민들과 기업이죠. 너 어렵다며 채권 줘. 니네 채권 줘. 내가 사줄게. 채권 줘. 사줄게. 채권 사줄게. 돈을 막 찔러 넣어주는 겁니다. 찔러 넣어줬어요. 시장에서 달러가 풍부해졌죠. 달러가 풍부해지면서 달러가 너무 많아지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시장이 유동성 상세라 그러죠. 올라갔습니다. 지수가 많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 쭉 끊는 게 이게 테이퍼링이에요. 테이퍼링이라는 뜻이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축소를 해나간다. 이게 테이퍼링이거든요. 시장의 매입을 돈을 줬던 거를 사줬던 거를 이제 끊을 거다. 헬리콥터만 둥둥 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럼 기업들만 바라보고 있죠. 기업은 헬리콥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이 그런 상황들이다. 테이퍼링 한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 지나가면 별게 아닌 거거든요. 금리 인상한다고 경제가 파탄나진 않습니다. 금리를 인상시킨다. 경기가 과열되면은 일단은 금리를 인상시키죠. 테이퍼링을 한 다음에 테이퍼링 자산 매입을 일단 축소를 시킨 다음에 하지 않고 그럼 좀 지켜보다가 경기가 좀 살아나네. 기업들이 쑥쑥쑥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너네 좀 과열될 것 같은데 우리 금리 인상. 이걸 누가 하죠? FOMC에서 결정을 하죠. 연준에서 결정을 하죠. 자, 여기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러면 기업들이 쑥쑥쑥 성장을 하다가 돈 갚아야지. 채권 빌렸으니까. 채권 빌렸잖아요. 돈 갚아야죠. 자금을 회수를 하는 거죠. 달러를 다시 회수를 합니다. 이게 지금 반영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달러로 다시 회수를 한다라고 하니까 달러 가치가 희귀해지죠. 그러면 달러가 올라간다. 달러가 올라간다. 자, 이거를 유일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달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시장이 좀 더 달러가 반등이 나온 것보다 더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반영이 된 게 테이퍼링인데 이거를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단순하게 보자고요. 달러 가치가 희소해지니까 가치가 올라가죠. 이게 중요해지니까 올라가는 거죠. 원화의 그 규모를 줄인다.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려버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를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방어를 할 수 있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먼저 해버리고 금리가 역정되면은 외국인들이 달러로 모이게 돼요. 원화가 떨어질 거니까. 금리를 올리면은 원화 가치가 올라가죠. 물론 중요한 게 경기가 성장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제 경기는 많이 성장을 했어요. 경기는 좋아요. 좋아졌는데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이 연내에 금리 인상을 할까 말까. 이걸 고민하는 것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역전되는 거 외국인들의 자금을 이탈하는 걸 막는 게 한국은행이 지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테이퍼링의 우려감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만 두산중공업이 반영이 된 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수급이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많이 매도를 했어요. 기관에서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얘네들이 매도를 한 게 불확실성이 커졌다. 자, 일단 두산인프라코어에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옛날에 DICC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할 때 DICC 소송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예전에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얘기 솔솔 나올 때 밥캣이냐 인프라코어냐 근데 중국 법인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소송 걸려 있는 거 어떻게 할 거냐 현대에 어떻게 뭐 현대로 부담을 하게 할 거냐 아니면 이 가치를 빼고 매각을 할 거냐 1조 2천이냐 1전이냐 1조냐 그것보다 높고 낮은 가격이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합의를 했어요. 두산인프라코어가. 근데 이건 두산인프라코어가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럼 현대가 부담을 하냐? 근데 매각을 했을 때 보니까 두산인프라코어에서 현대 니네가 이거 부담 안 하게 우리가 알아서 잘 할게. 그렇게 해서 합의된 가격으로 두산인프라코어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3,050억 원으로 지분을 DICC 중국 법인 두산인프라코어 중국 법인 소송 이거를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DICC 잔여 지분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얘네들 DICC FI들 투자자들 얘네들이 야 두산인프라코 차이나 상장한다며 왜 상장을 안 시키냐 니네 조건이 상장 조건이었는데 중국의 견살 경기가 악화되면서 상장을 안 했으니까 매도할게 사줘 그렇게 3,800억 원 뭐 이런 얘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3,500억 원 3,500억 원에 50억 원 50억 원에 두산인프라코어가 인수를 했습니다.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죠. 이 돈을 누가 부담할 거냐? 누가 부담할 거냐? 일단 공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합의를 했다. 이거를 근데 두산그룹이 FI 지분 3,050억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들도 나와줬어요. 두산그룹이 팔았잖아요. 결국 두산중공업이 팔았잖아요. 두산중공업 산하법인 DI가 프라이빗 에쿼티 미래에셋 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등이 보유한 DICC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 구주 20%를 3,050억 원에 인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1조를 만약에 두산중공업이 이걸 부담을 하잖아요. 1조를 매각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두산인프라코어를 8,500억 원에 매각을 했어요. 줬어요. 근데 이 금액을 하기 싫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산은에서 강제로 그냥 얘네 사줄 수 있으니까 얘네한테 팔아. 금액 뭐 소송이 있으니까 좀 낮춰. 1조도 못 받고 8,500원에 팔았죠. 이거를 포함돼 가지고 현대한테 준 거냐?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두산그룹이 인수키로 했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거를 교통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대에서 제가 봤을 때는 현대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두산인프라코어는 매각을 했는데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는 두산이 그룹이 갖고 있으면은 이 족보 정리가 안 되거든요. 얘네들이 산 다음에 아니면 현대가 부담을 하는지 두산그룹이 부담을 하는지 두산인프라코어를 두고 이게 논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무로 돌아가진 않겠죠. 없던 일로 되진 않겠죠.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오늘 두산인프라코어도 6.2% 빠졌고요. 두산중공업도 6.7% 빠졌고요. 지금 두산중공업의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했다. 이런 공시는 나와줬는데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를 처분을 했다. 이런 호재와 악자 계속 8,500억 원. DICC가 결국엔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막 공시가 올라온 것 같은데 아까는 없었잖아요. 어쩐지 안 올라온다 했어요. 자, 이것 때문에 떨어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용들을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당사는 당초에 주식 매매 계약을 조건에 따라 매수인을 상대로 부담하는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의 잔여 지분 취득하고 관련된 소송에 관한 특별 면책. 우리가 면책하지 우리는 면책이야. 면제 일단 제외야. 우리는 제외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조건부 대상 회사의 자금 조달 등에 참여한 의무. 그러니까 조건부로 우리가 책임을 질게. 참여를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대상 회사가
DICC 자녀지분 취득에 대한 관한 계약을 어제 18일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의무 내용을 좀 변경하게 됐습니다. 변경된 내용에 의하면,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처분 예정 일자를 19일 이후에 얘네들이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합의를 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면책을 하는 건데, DICC 지분 매매 계약에 18일에 했기 때문에 매매 대금, 지금 의무, 기박기간의 비용 등에 대한 지분율 상당액인 8,500억 원에서 900억 원 가량은 매매 대금에서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러려고 8,500억 원 받았는지,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뭐 1억 받고 900억 원 떼주고 했으면은 좋았지 않나. 이것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를 몸값을 8,500억 원을 받은 건데 1조도 못 받고, 이게 결국에는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정산을 한다, 그런 소식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이거를 시장에서 일단 불확실성으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빠졌던 게. 자,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던 것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공시가 나왔죠. 공시가 나오기 전에 좀 걱정을 해가지고 이거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공시가 좀 나와가지고 결정이 된 건데, 일단은 불확실성으로 두산인프라코가 먼저 발표를 좀 해놓으니까, 두산인프라코도 이거를 먼저 발표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반영이 됐어요. 두산인프라코가 중공업도 같이 반영이 됐는데, 이거를 시장에서 그래 뭐 일단은 900억 원 이걸로 잘 해결했다 라고, 이제 불확실성이 끝난다, 불확실성은 끝났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좀 이제 어떻게 반영을 할지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 대금에서 정산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돈 빼고 받겠다, 이 돈 빼고 판매 금액 줘, 이렇게 되는 거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오늘 빠졌던 원인들,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성으로 좀 불안해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게 되시면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게 되시면은 김현재 소장님이 매일매일 종목들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8월 13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한번 들어와 보시면,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들,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 설명을 드리고요. 9시가 되면 종목을 추천을 드립니다. 한솔 PNS 현재가 2,860원, 1,500가 2,940원, 현저가 2,720원. 그리고 DB 현재가 1,230원, 1,500가 1,260원, 현저가 1,120원. 올리패스 현재가 14,800원, 1,500가 15,250원, 현저가 14,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네요. 자, 그리고 한솔 PNS 추천드리고 1,500가를 달성을 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리패스도 1,500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죠. 자, 그리고 DB도 1,500가 달성을 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라서 받고 나면은 조금 이제 빠르게 좀 움직이죠. 그 뒤에 움직임들도 좀 살펴보시면은 좋긴 합니다. 자, 한솔 PNS 1분봉 차트 이런 식으로 돌파 흐름, 조정 흐름 보이다가 또 올라갔죠. 자, 손절가, 목표가 그런 것들만 지켜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DB 같은 것도, 올리패스도 이런 식으로 차트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매일매일 종목들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손절이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밖에 없겠죠. 모든 100% 종목들 전부 다 수익이 날 수는 없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들 우선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테마주 검색기 보이시죠? 여기 밑에 오시면은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어플리케이션 하나면 전부 다 한눈에 다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리고 PC 버전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운받으시고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VIP 매매 결산, 그리고 추천 종목, 운영 방식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 1833-6014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